안녕하십니까. 원죽제 통한정환입니다. 이번에 대화의 기술 중에서 이제 설득의 기술에 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설득의 기술, 거절의 기술, 협상의 기술 이 세 가지를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설득의 기술의 설명에 대해서만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의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설득의 기술이 왜 필요할까요? 힘이 아닌 언어로서 상대를 움직이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사회 속에서 설득은 모든 순간에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절과 협상을 위해서도 설득의 기술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득의 기술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득의 기술은 창과 같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창과 같고 거절은 방패와 같다라고 저는 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설득의 기술을 알아야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수많은 설득의 기술 중에서 한 가지 설득의 기술을 갖다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학이라는 건데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에토스는 권위, 인격, 신뢰 등을 말하는 거예요. 파토스는 감정, 정서, 공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논리, 이성, 과학을 말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토스가 가장 큰데요. 설득의 힘이 60%가 나오고 감정은 30%, 논리는 10%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제가 설득 기술을 무술의 3요소에 넣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권위의 기술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기술이 좋은 사람도 힘을 센 사람을 갖다가 상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권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설득의 기술은 속도가 같습니다. 힘이 같다면 속도가 빠른 사람이 이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의 설득 기술은 기술과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60, 30, 1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와 거의 같기 때문에 설득의 기술을 권위, 감정, 논리의 설득 기술로 힘, 속도, 기술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위의 설득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권위의 위력의 사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권위가 최고의 설득술인지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권위의 종류를 설명해드리고 권위의 종류별 설득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위를 빌리는 방법. 권위를 갖다가 종류별로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권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권위를 빌리는 방법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권위를 빌리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권위의 위력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스탠리 밀그램 교수의 전기 충격 실험이 있었고요. 패스트푸드점 알몬 수색 사건, 그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과 군중 동조 실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절대군의 역사적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은 이런 겁니다.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실시를 하는데요. 300V 실신 500V 사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65% 일반 학생들이 교수의 명령에 따라서 500V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연극이었어요. 누르는 사람한테 일정한 돈을 주고 학습을 갖다 시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갖다 전기 충격 받는 사람은 쪼였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럼에도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불구하고 65%의 일반 학생들이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권위에 조종당하는 존재임을 확인한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알몬수세 사건도 있는데요. 이거는 한 패스트푸드점에 경찰 4층 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 도난 사건 발생으로 알바생을 구금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리고 옷을 모두 벗기고 구타까지 지시하는데 점장의 지시에 모두 따르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람이 전화 한 통에 확인도 안 해보고 경찰이라는 말에 이렇게 따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장난이 2004년도에 미국에서만 7건이 발생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마 이거는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다음 이야기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대우 지하철 참사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두 얼굴은 EBS에서 실험을 한 건데요. 대우 지하철 참사 직전 10분의 여유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연기가 퍼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거기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관사가 대피한 후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기관사가 이제 출발하오니 모두 앉아 계세요. 이렇게 얘기만 하고 혼자서 불이 났다고 전화를 받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연기가 막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10명을 쭉 앉혀놓는데 9명은 이제 피실험자고 1명만 실험자인 거예요. 이
실험자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이제 그 9명이 연기가 풀풀 들어오는데 앉혀만 놓으니까 한 명이 도망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무서워하지만 앉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인간은 어떤 집단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목숨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중의 힘이라는 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실험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례가 존재할까는 찾아봤습니다. 절대 권위를 만든 역사적 사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역사는 예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BC와 AD로 나누죠. Before Christ가 아노 도미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재의 달력은 로마 시대에 완성이 됐습니다. 뭐 1월, 2월, 3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모두 로마력인데 로마가 국교를 크리스토교로 해가지고 그 예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 개를 나눴던 거거든요. 로마의 콘스탄티누 황제가 6개로 분열된 제국을 통일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이것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예수를 내서 로마 황제가 교황이 되어서 절대 권력으로 분열되지 않는 그런 제국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현재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즉 권위를 갖다 시간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갖다 하나의 시간권으로 만든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 왜 권위가 최고의 설득술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모든 생물은 이기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까 그 스탠리 밀그램 시험에 가족이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아들이나 딸이 앉아있으면 눌렀겠습니까? 안 눌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이 정신 충격을 받는다면 안 눌렀겠죠. 하지만 내가 받을 사회적 압력이 그 사람이 받을 고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누른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와 가정의 반복학습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습관은 제2의 본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권위에 따라야 된다는 것가 학습을 받다 보니까 비인적인 활동이라 비인간적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시키면 해야 된다는 몸에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권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압력 때문이죠. 모든 집단을 이루는 동물은 익숙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라든가 기술, 시스템, 법률 이 모든 것들 역시 권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르게 되는 권위가 없으면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권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 권위 종류 세 가지로 사회적 직위의 권위,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같이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의 권위가 사회적 직위의 권위입니다. 두 번째로 전문적 지식의 권위, 의사, 변호사, 검사 같은 겁니다.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기 힘듭니다. 이처럼 전문적 지식의 권위이고요. 사회적 지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인기의 권위라고 해서 유명인이나 방송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누구한테나 먹히는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회적 지위의 설득법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을 먼저 상대방한테 알립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설득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권한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그 다음에 어떤 장비 이런 것으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설득을 사람들한테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힘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사실은 뒤집어진 거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위만 갖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얘가 대통령이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문적 지식의 설득법이 있습니다. 자,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의사가 뭐 설명할 때도 있고요. 뭐 변호사가 내가 이런 걸 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경험적, 전문적, 기술적 지식으로 상대방한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상대방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지식의 양으로 상대방을 압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해봤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선택을 믿기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전문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강압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딸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얘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할 때, 뭐 변호사가 설명을 할 때, 뭐 모든 경우에 다 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지지, 인기의 설득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신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대중의 지지가 자격으로 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 아주 대중적인 인기를 갖고 있지만 대중적인 인기 자체가 어떤 자격을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나 책임자 입장인 일반인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자격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쇼 프로 같은 데 나갔을 때,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일반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책임질 만한 발언은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회적 지지를 받는 거야.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책임이 따라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있어서 대중의 지지는 받지만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거 예를 들었죠.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어떤 유명인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위를 가지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사회적 지위를 갖는 건 공직에 나가거나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아니면 단체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 지식의 경우는 높은 학위, 그러니까 학력 뭐 하버드를 나왔다든가 뭐 그런 거죠. 자격증을 획득, 운전도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 할 수 있죠. 오랜 경험, 뭐 10년 이상의 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는 인기나 연예인을 가는 거든가 아니면 자선의 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높인다거나 책과 강연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몰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런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전문적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나 인기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대부분 권위를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만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설명을 합니다. 인용을 하는 거. 논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인용이죠. 이런 것처럼 상대방이 알만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권위를 가진 사람과 친하다는 것, 혹은 그 사람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는 겁니다. 동기동창 같이 일한 사람들, 뭐 싸이가 나온 뭐 대학, 뭐 저기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고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고 서울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과 동기다. 이 사람과 무슨 일을 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을 해주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권위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 사람을 통해 설득한다. 자, 변호사 대신 설득을 부탁하는 거니까 변호사라든가 뭐 그 외에 내 일을 갖다 대신해 준 사람을 고용을 하거나 그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권위를 빌려서 쓰는 것이죠. 자, 권위적 설득의 기술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 만약에 자신이 가진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위에 있는 권위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없다면 권위를 만들거나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이 가진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 수 있는 권위에 대해서 알려야만 해야지 그 상대방이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들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위로 할 수 있는 일을 설득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권위가 판단하고 권위를 설명하고 권위로 설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방법을 알려주거나 선택의 기회를 준다. 뭐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 설득의 기술의 종류와 권위의 설득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정의 기술 서문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정의 기술 중 공감의 기술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